네, 안녕하세요. 용산 디지털 카메라 윤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 그 파나소닉에서 VX3라고 11월 20일경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VX3랑 V900이라고 두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보시면 외형상 위에서 한번 비춰주시면 차이 없죠. 디자인 거의 비슷하죠. 네, 요게 VX1, 요게 VX3예요. 두 제품은 4K 지원되거든요. 예. 근데 외형도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아니 이게 출시된 지 요건 최신형이고 이건 얼마나 됩니까? 요게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출시됐죠. 어, 이건 출시된 지가 좀 됐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바뀐 건 외형상에서도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좀 날로 먹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V900은 네. FHD만 돼요. 4K가 지원이 안 되고요. 음, 근데 공통점은 전부 다 광학 주문 24배, 24배, 24배예요. 근데 VX1이 충전 단자가 일반적인 그 아답터 단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거를 파나소닉에서 강조를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전 아답터 꽂은 20, 여기 보시면 65W고 이게 25W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없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2만 mAh짜리로 보조 배터리를 테스트 했을 때 한 10시간 이상 촬영하실 수 있죠. 근데 촬영도 하실 수 있는데 충전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촬영하는 도중에. 네네네. 아니요. 촬영하는 도중에 충전은 안 돼요. 캠코더는. 그러니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만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가방에 보관을 해놓고 이동을 하실 때 보조 배터리 같이 넣어놓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배터리가. 네. 그리고 가장 외형상으로 큰 차이는 VX3 같은 경우는 리모컨 단자가 추가가 됐어요. 유선 리모컨 연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근데 리모컨 단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스포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야구 촬영을 하신다든가 축구 촬영을 하신다 그러시면 그 소니나 캐논을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리모컨 유선 리모컨 단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각대에 거치를 해놓고 줌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제 VX1 같은 경우는 리모컨 단자가 없으니까 삼각대에 거치해놓고 이걸로 줌 레바를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아, 매번. 네,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VX3는 네, 리모컨 단자가 추가가 됐어요. 2.5파이짜리.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기존에 요 캐논 G70 있잖아요. 네네. 요거의 리모컨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아, 호환도 됩니까? 네. 괜찮네. 근데 버튼식은 또 안 돼요. 버튼식은 파워 전동 줌이 안 먹혀요. 레버식. 레버식으로 하셔야 돼요. 레버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단자가 충전 단자가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좋네. 네. 그래서 뭐 우리 흔하게 다 C타입 스마트폰 다 거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다 시스템으로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25W짜리 지금 VX1은 25W로 연결을 했는데 이건 보조 배터리 65W거든요. 네, 60. 65W 하면은 될까 안 될까 했는데 돼요. 지금 배터리 제가 뺐어요.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나소닉에서 그 샘플로 공급받은 겁니다. 제가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되네. 네 됩니다. 배터리를 꽂을게요. 네. 배터리 마운트 하고 그 VX1이랑 VX3 그다음에 V900의 단점이 이 배터리가 1시간 10분이에요. 아, 짧구나. 네. 근데 3시간짜리 배터리를 사시면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요. 보조 배터리 쓰시는 게 낫죠. 근데 막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때는 오히려 보조 배터리가 좀 걸리적거리실 수는 있는데 그냥 고정해서 촬영하실 때는 네, 삼각대 거치해놓고 촬영하실 때는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하시죠. 그리고 C타입이 요게 그것도 돼요. 보조 배터리 전원선을 뽑으면은 네, 요 배터리로 자동 전원 공급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캐논 같은 경우는 USB PD 충전, 요게 USB PD 보조 배터리거든요. 무슨 배터리 광고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 G70 같은 경우는 65W로만 작동을 해요. 25W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G70은 네,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어느 보조 배터리든지 상관없어요. 1000mAh가 됐든 2000mAh가 됐든 25W가 됐든 45W가 됐든 65W가 됐든 상관없이 보조 배터리만 연결하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20000mAh짜리로 테스트해 보니까 한 10시간까지는 테스트를 해봤어요. VX1, VX3는요. 그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촬영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VX1이 어딨죠? VX1이요. 이게 네. 생긴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찾아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날로 먹었어요. 이게 VX1 그리고 네. VX3. 네네. 그 다음에 V900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V900을 담당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V900을 과연 얘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포지션이 네. 애매한가? 요즘에는 기본이 다 4K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그렇죠. 네. 근데 왜 FHD라고 생산을 했을까? 가격 차이는 조금 나요. 89만 9천 원이고 VX3가 124만 9천 원, 그 다음에 VX1이 99만 원이에요. 근데 89만 9천 원이면 VX1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그러면은 애매하죠. 네. 얘가 비싼 거예요? 얘가 싼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하네. 진짜.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얘도 똑같이 리모컨이 추가가 됐어요. VX3처럼 리모컨 단자 추가되고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할까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그게 왜냐면은 보통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 카메라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신다고, 어플을 사용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어플이 FHD 30프레임만 지원돼요. 그러면 어차피 VX3를 하시나 G70을 하시나 다른 제품을 하셔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때는 FHD로 세팅해 놓고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겨냥하지 않았을까라고, 그건 겨냥 안 했을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가장 긍정적인 추측인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조금 신형이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인터넷 강의만 하신다.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만 하시고 녹화하고 스톱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VX1 쓰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조금 바뀐 건 또 하나가 있어요. 뭐 바뀌었냐면 액정 화면이 조금 더 바뀌었어요. 액정 화질. 액정 디스플레이 화질. 네, 액정 화질이 VX3랑 V900이 살짝 더 좋아졌어요. 새로 나온 모델들이.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겠는데, 좀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얘를 누구랑 경쟁을 시켜야 되냐면, 다른 브랜드의 AX43A랑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AX43A가 130만원대 초반 나오거든요. 조금 더. 네. 근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얘가 좀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또 조심스럽게 또 예측은 해요. 그러니까 성능은 안에 메뉴 설정이나 이런 거에 보면 얘가 AX43A가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죠. 잡았을 때 그립감, 제가 생각할 때는 파나소닉이 조금 더 좋아요. 이 그립이 좀 넓거든요. 소니는 좀 얇은 편이고, 얇은데 얘는 조금 더 넓어요. 안정감이 조금 있겠죠. 근데 가벼운 거는 VX3나 VX1, V900이 살짝 더 가벼워요. 캐논 G70, HF G70이요. 근데 그 무대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촬영을 계속 삼각대 거치 안 하고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5분, 10분 들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1시간, 2시간 들고 있으면 많이 무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오시면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게 그 VX3가 나왔으니까 요즘은 VX3도 많이 보고 오시는데 VX1, 그 다음에 AX43A, G70 이 세 가지 보고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X1500 이거 단종 들어갔어요. 우리가 올 초인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얘는 네네네. 단종 들어갔고 단종 들어가면서 2050이라고 기존에 있던 모델이에요. 2050이. 근데 X1500이랑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추가됐죠. 마이크 핸들. 근데 박스에 마이크 포함으로 그림 써 있어서 포함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이크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XLR 마이크 따로 장착을 하실 수 있고 LED 앞에 여기서 LED 쏴줘요.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기다가 마이크 핸들을 X1500에다 장착을 하면 이게 2050이 되는 거겠죠. 딱 그 가격 차이만 나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크게 이걸로 무대 영상 찍기는 쉽지 않죠. 이거를, 아이고. 무대 영상을 이걸로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4K 60프레임 지원된다는 게 굉장히 상당한 메리트죠. 근데 요거는 기왕이면 좀 삼각대 거치해 놓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있어 보여요. 생긴 게. 묵직하게 커 보이네. 네. 아, 이건 저희가 마이크 핸들 장착해 놓은 거죠. 아, 마이크 핸들은 아니고 그냥 손잡이. 네.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오늘 본 제품들보다 네. 더 윗등급, 그러니까 네. 좀 더 좀 더 비싼 제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AX700을 찾으세요. 소니. 근데, 아직도. 네. 근데 이제는 거의 알고 계시더라고요. 중고만 나오는 거. 근데 AX700이 단종이 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중고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죠. 가성비로 본다 그러면 AX700을 가면 안 되죠. 근데 AX700의 장점이 뭐죠? 1인치 센서. 큰 센서. 네. 그리고 1인치 센서인데 단점은 광학 1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콜 찍고 뮤지컬 공연 찍으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근데 좀 무대 영상, 축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줌 기능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고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광학 12배면 많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 보시면 파나소닉 시리즈는 전부 다 광학 24배 줌이에요. 광학 24배 줌. 네. 그리고 소니랑 캐논은 광학 20배 줌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광학 24배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24배가 당연히 조금 더 되죠. 근데 20배나 24배는 큰 차이는 못 느낄 것 같다. 근데 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20배보다는 24배짜리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러면 AX700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Z90, G90. 저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물론 품질 차이도 좀 있지만 AX700에 마이크 핸들 하나 장착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저게 300만 원대가 넘어가요, 가격이. 그래서 300만 원대가 넘어가서 그러면 되게 좀 아리까리해져요.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아, 이거 카톡 내용 이분이 AX700을 생각을 하고 오셨다가 제가 루믹스 GH7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AX700을 렌탈을 해서 몇 번 써보셨고. 근데 제가 이 정도 새 제품을 AX700을 굳이 구한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요. 그럴 거면은 G90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G90을 사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래서 아예 올리셔라. 지금, 네. 지금 우리 GH7으로 지금 영상 찍고 있죠. 네. 네. 근데 저게 위상차 EF 지원되잖아요. 네. 앞에, 옆에, 뒤에 다 잡아주죠. 네. 간혹 가다 귀신도 잡아줘요. 이건 빼야 되겠다. 저거에다가 지금 제가 이 뮤지컬 영상을 저한테 유튜브 찍은 거를 화질이 어떠냐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뮤지컬 영상은 어두운 조명을 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가수들 나오는 영상이랑 또 틀려요. 그러면은 기계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요. 그러면 AX700 할 바에는 미러리스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AX700이나, A7C2나, 뭐, 캐논에서는 R6 마크2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두운 저조도에서는 확실히 미러리스가 더 잘 나와요. 색 구현력도 뛰어나고. 근데 제가 왜 파나소닉 루믹스를 추천드릴까요? 영상이 완전 특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포소도 방식인데도, 그리고 또 부피가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바디는 오히려 A7C2가 조금 더 가볍거든요,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크죠. 이게 GH7은 R6 마크2 그 정도 덩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보통 A7C2나 R6 마크2에는 100에 400 이런 렌즈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뮤지컬 공연 찍으신다는 분한테 추천해 드린 게 뭐였냐면은 45에 175였어요. 근데 45에 175 이게 90mm 곱하기 350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영상을 찍으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제가 딱 봐도, 이건 그냥 거의 방송용 화질인데? 그 정도로 잘 나와요. 요 렌즈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네. 저렴해요. 네. 그리고 요런 렌즈도 있잖아요. 100에 300. 이거는 실제 그러면 포서드 방식이니까 600mm까지 나와요. 200에 600. 근데 작아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GH7이 4K 60프레임으로 하셔도, 그때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보조 배터리 연결하셔도 10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10시간까지 이상 촬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테스트한 게 10시간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연결하시면 10시간까지 촬영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을 보통 이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유튜브에 올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올리시고 보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고화질을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취미 생활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캠코더보다 이게 엄청 더 좋아요. 네. 좋은데 좋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어차피 취미 생활에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추천해 드리는 게, 제가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춰 드린다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AX700이나 G90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저는 GH7 추천드려요. GH7이나 S5 M2X 이런 모델 추천드려요. GH6랑 GH7이랑 품질이 안 날 것 같은데 품질 차이 나요. 요거는 GH6는 영상 찍을 때 살짝 튕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이동하면서 찍을 때. 근데 이거는 전혀 없어요. GH7은요. 그러니까 손돌방, AF 속도, 민감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극찬하고 싶어요. GH7은요. 요즘에 근래 그런 분들 그런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S23 울트라도 쓰고 계시고, S24 울트라도 쓰고 계세요. 그분들이 캠코더로 바꾸시고, 미러리스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궁금하시면 차이점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저도 S23 울트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영상 찍다가 줌을 이렇게 하면 좀 퍼지는 느낌도 나고 자글자글 네네네. 노이즈도 끼고 많이 흔들리죠. 네. 근데 캠코더는 그런 거 없잖아요. 광학 20배까지 쭉 당기면서도 전혀 떨림 없죠. 매끄럽게 쭉 가죠. 네, 굉장히 매끄럽죠. 중간에 버벅대는 거 전혀 없죠. 어제도 저녁 때 연락을 한번 주신 분이 있는데 스키 영상을 찍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되게 꼼꼼하게 그 유튜브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스키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 쫓아가면서도 영상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러리스랑 캠코더랑 고민을 하시길래 그 용도에는 미러리스 A6700이랑 A7을 고민을 하셨는데 줌 기능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근데 A6700이나 A7 C2에 좀 표준에서 망원까지 되는 거 하면 일단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잡기는 힘들고 두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줌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네. 그렇죠. 그 우측 손떨림 방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근데 그래서 그 용도에서는 영상미를 포기를 하시고 그냥 캠코더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춰드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맞춰드리면 실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파나소닉은 일상생활 찍으시고 브이로그 영상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 하시고 그리고 스포츠 촬영하시고 그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대 영상이랑 뮤지컬은 제가 살짝 빼요. 파나소닉은 이게 반응 속도가 살짝 느려요.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걸로 할게요. 일단 색감 떨어져. 지금 무대 영상 찍고 뭐 커튼콜 찍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편집을 거의 안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풀테이크를 많이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보통 보관하시는 용도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고화질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K 60프레임이 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4K 30프레임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EX43A랑 HF G70은
4K 30프레임은 지원이 되죠. 근데 VX1이 나도 헷갈린데 VX1이랑 뭐가 VX1 VX1이랑 VX3는 4K 30프레임이에요. 4K 24프레임이에요. 그럼 일단 떨어지죠. 영상 매끄럽다기보다는 좀 많이 끊기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셔도 이렇게 해서 배터리 있으니까 모니터 한번 연결할게요. 이게 정신건강 진짜 안 좋아. 네, 영상 좀 끊기는 느낌 나죠. 그리고 우리 찍고 있는 거 루믹스 GH7. 그러면 육안으로 봐도 좀 그러네. 네, 끊기는 느낌이 나죠. 네. 그러면 X1500 한번 해볼까요? 얘 60프레임이니까. 네, 4K 60프레임이요. 4K 60프레임. 굉장히 매끄럽죠. 4K 60프레임. 그리고 우리 굉장히 매끄럽는 거. 근데 24프레임은 약간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VX3를 기왕이면 만들 때 20만 원대 이상 차이가 나면은 한 4K 30프레임이라도 해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색감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떤 색감이 안 좋냐? 그러니까 스포츠 영상 찍거나 인터넷 강의 하시거나 그럼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봐도. 네. 근데 그 인물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빛 조절하기 힘든 저조도 공간 있죠. 그때는 안부 어두운 공간은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나와요. 아, 대비가 심해지는 예, 거야? 이게 색 구현력이 파나소닉이 살짝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밝은 데에서는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면 HDMI 캡처보드 연결해서 스마트폰 연동을 하신다든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연동해서 스트리밍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저희 VX3 잠깐 테스트할 때 이 접촉 불량 났죠. 네. 마이크로 HDMI는 사실 살짝 불안정하긴 해요. 단자가 너무 작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생각보다 잘 부러지거든요. 근데 HDMI 단자가 부러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안에서 부러지면 메인보드 교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AX43A도 마이크로 HDMI예요. 네. 그 다음에 G70은 미니 HDMI죠. 조금 커졌네. 네. 근데 이거는 저희도 교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이크로 HDMI는 생각보다 접촉 불량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조금 고급 기종인데 AX700이 그거였죠. USB HDMI로 하면은 일반 사이즈였어요. 얘는 부러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쓰는 그 단자니까 컴퓨터 모니터. 그렇죠. 근데 일반 대 일반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마이크로 HDMI 해서 그렇게 하면 모니터 특성도 타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은 적 있는데 그럼 항상 여쭤봐요. LG나 삼성 모니터 쓰시냐고. 근데 중국산 모니터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그래서 교체를 해드렸어요. 좀 고급으로. 전송 속도 빠른 걸로. 그걸로 하니까 또 돼요. 근데 5m짜리는 또 안 되고 3m는 또 되고. 아, 특성을 타면 좀 불편한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연결 딱딱딱 되고 해야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부러졌다 그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5,000원짜리 사갖고 바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면 좀 정신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는 좀 특성을 타는 편인데 미니 HDMI랑 1번은 특성 타는 걸 제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무대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되게 단촐해요. 캠코더, 메모리, 뭐 이것만 있으면 되죠. 뭐 삼각대도 그쵸, 무거우니까 또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근데 삼각대도 못 쓰는 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근데 가방도 제가 큰 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굳이 작은 걸 원하시니까 이것만 쏙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아, 사람들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축구 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는 틀려요. 거기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마이크. 일단 마이크 들어가야 되죠. 조명. 조명까지는 아니고요. 네. 삼각대. 네.
근데 삼각대,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마이크랑 삼각대예요. 삼각대도 일반 왜 좀 저렴한 거 3, 4만 원대에서 하시면 뻑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영상이 그대로 담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유압식 나오는 거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야외 촬영하실 때 스포츠 촬영은 필드 모니터 같은 경우도 하시고, 리모컨도 하고. 네, 리모컨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게 편하죠. 저기 지방인데 경상도 어디 쪽 축구부신데, 대학교 축구부신데 AX432에다가 하이캠을 연결을 하셨어요. 8m짜리. 근데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것 같아요. 케이블 부러졌다고. 그래서 관리를 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케이블이 10m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 8m 높이로 올라가 버린 네, 거야? 10m짜리가 들어가는데 이게 마이크로 HDMI다 보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일반 대 일반 쓰고 젠더 꽂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HDMI 10m였다가 제가 일반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젠더 몇 개씩 사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케이블 가격 훨씬 비싸니까. 그렇죠. 젠더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마이크로 HDMI는 한 5번, 10번 하면은 되게 좀 유격이 생겨요. 없어졌구나. 네. 그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기왕에 설계할 거면은 이거 부속감 몇천 원 더 들어가는 걸 텐데. 단자만 바꾸는 거니까. 네. 그냥 기왕이면은 일반으로 하거나 최소 미니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안 만들까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소니 코리아에다 물어보면 모르죠. 그 사람들이 만들진 않았으니까. 뭐 일본에다 이메일 한번 보내볼까요? 한번 보내봅니다. 나카무라상 이렇게 해서. 재밌게 또 촬영했고, 네.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정리는 또 제 역할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